자, 보죠. 자, 158페이지. 자, 여기는 이온결합의 형성이라 그래서 아까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해서 이온결합되는 거 맨 처음에 그려줬었죠. 그거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둘 거는 밑에 있는 그래프 좀 알아두자. 그래프 볼 때는 X축, Y축이 뭘 뜻하는지부터 먼저 잘 보세요. X축이 이온 사이의 거리.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거리고, Y축이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쯤에 숫자가 0이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위로 가면은 에너지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고, 여기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이온이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넘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자, 염화나트륨은 알다시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얘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 띄니까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죠. 그리고 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어떻게 될까? 강해지겠죠. 근데 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이 에너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쪽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은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너는 물리 배우면은 물리에서 이렇게 전기 띄는 물질이 또는 입자가 끌어당기는 인력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밀어내는 반발력은 플러스로 표시를 해요. 거기 식이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좀 알아두자. F는 K에다가 R제곱분의 Q1, Q2라는 식이 있거든? 여기 물리에서도 쓰이고 화학에서도 쓰여요. 그 식이 뭘 뜻하냐? F가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전기력. 요 K는 뭐냐면, 이게 쿨롬 법칙이라고 그러거든? 쿨롬 상수예요, 상수. 상수는 뭐야? 숫자지. 숫자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숫자니까.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뭐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Q1, Q2 얘는 뭐냐면은 전하량이야. 전하량이 전기 띄는 양. 그럼 너네 양이온이 있을 때 봐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짜리 이온들이 결합할 때랑 2 플러스 2 마이너스짜리가 결합할 때 누가 끌어당기는 힘 또는 결합력이 누가 더 셀까?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죠. 얘가 전기가 더 세잖아. 그치? 즉 전기 띄는 양, 전하량이 더 세지. 잘 봐. 그래서 이온들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어떻게 돼? 커져요. 또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 요거는 제곱이 들어갔는데 그럼 거리가 가까울 때랑 멀 때 중에 누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셀까? 가까울 때가 세겠죠.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 비례. 분모하고 값은 반비례. 맞아? 즉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하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인력, 전기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리에서 봐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전하량 곱하면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기력 중에 끌어당기는 인력을 의미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끌어당길 거야. 그치? 그러면 플러스 2 전기띠는 뭐 입자나 물질이 있고 플러스 1 전기띠는 입자나 물질이 있어. 그럼 얘 전기력은 플러스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 플러스가 나오죠. 맞니? 플러스니까. 그치? 곱하기 하면 그럼 플러스 띄는 입자나 물질은 서로 어떻게 해? 반발하지? 응? 반발하는 청력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고 전기력은 마이너스 값이 보통 끌어당기는 인력을 의미하고 플러스가 뭐? 밀어내는 청력, 반발력도 의미해요. 됐어? 근데 지겹지만 해. 지금 보니까 표정 보니까 봐봐.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거 화학이긴 한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 값이 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온들이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오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어떻게 돼? 커지죠. 맞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온 사이의 인력 그래프야. 너네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끌어당긴다는 인력을 의미하는 거고 숫자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밑으로 갈수록 1, 2, 3 커지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너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 얘가 더 큰 거지. 그치? 근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의미고 값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온이긴 한데 이온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단 말이에요. 원자핵. 그럼 원자핵은 플러스 T죠. 그럼 이온들이 가까워지다 보면은 원자핵은 플러스 T니까 서로 반발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안에 원자핵이 있으니까 가까워지다 보면 원자핵끼리에 뭐도 생긴다? 반발력도 생겨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자핵이 가까워지니까 반발력도 어떻게 될까? 세죠. 그래서 반발력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가까워질수록 세진다. 그게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 이온끼리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세지고 요 안에 원자핵끼리의 반발력도 세져요. 그럼 결국적으로
인력 이만큼, 반발력 요만큼, 마이너스 값 요만큼, 플러스 값 요만큼이니까 두 개 더하면 요 정도 값입니다. 인력이 이만큼, 반발력 요만큼,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더하면 요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을 더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노란색으로 그린 게 실제로 요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에너지 그래프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요 이온이 가까워지면 어디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게 되냐면 얘가 이제 붙을 거 아니야? 영하나 틀리면 되겠죠? 너네 에너지가 크면 안정하니 작으면 안정하니? 작을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지? 맞아?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나올 거야.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리고 니는 그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 껍질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작아지지? 그거 배웠어? 그러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져요. 안쪽에 에너지가 작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가 어때? 가장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 작은 게 어떠냐면 안정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해져.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는 첫 번째 껍질부터 어떻게 돼?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은 8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거든 보통. 왜? 에너지 작은 게 안정하니까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공간이 없네? 그럼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도 꽉 채워지고 공간이 없네?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그래서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요.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을 더한 그래프가 요건데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 여기가 제일 작죠. 여기서 이온 결합을 하게 돼요. 왜?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가 어때? 안정해서. 그때 요 X축이 뭐라 그랬어? 이온 사이에 거리지. 그럼 요 값이 문제에 여기 주어지면 요 값이 뭐냐면 이온 결합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온 사이. 그러니까 얘가 이온 결합을 했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그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네? 그리고 요때 요 에너지가 있어요. 요 에너지. 요 값이 뭐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얘가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인력도 발생하고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도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에너지는 노란색 같이 합해져서 그려지게 돼요. 근데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가 안정해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 이온이 결합을 해요. 그때 여기가 이온 사이의 거리, 이 에너지가 뭐?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삐뚤어졌나? 약간 삐뚤어졌는데 보자잉.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쪽은 요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우세할까, 인력이 우세할까? 우세가 뭐야? 더 크다는 거지, 더 크다. 반발력이 더 크니, 인력이 더 크니? 반발력이 더 커, 인력이 더 커. 여기가 0이잖아. 인력이 더 크지?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하는 요 거리보다 거리가 멀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우세해서 이온들이 어떻게 된다? 자꾸 다가온다. 네? 그러면 요 지점, 이온 결합이 형성하는 이 안쪽으로 반발력이 우세하니, 여기로 할까? 반발력이 우세하니, 인력이 우세하니. 인력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발력이 우세하니. 이거 봐봐. 이온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러면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온이 자꾸 끌려와. 그래서 이 거리에서 어떻게 돼? 이온 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결합을 해. 근데 이 이온 결합하는 거리보다 너무 가까워져요. 이온이 이온 결합한 것보다 너무 가까워지면 이 안에 원자핵도 어떻게 돼? 너무 가까워지지. 그리고 플러스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잘 봐. 플러스 원자핵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반발력이 너무 세다는 얘기야. 그럼 이온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해지면서 이온이 점차 멀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멀 때는 인력이 강해서 끌려오고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핵의 반발력이 강해서 좀 멀어지고 그래서 딱 요 거리에서 어떻게 된다? 이온이 결합한다. 이해했어? 자, 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온이 이제 결합을 했는데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평가 주간 평가 좀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시험 어렵나요? 아니, 근데 저번 시간에 저거 배웠잖아. 원자 우주하고 동위 원소 배웠지. 저번 시간에 배우고 쉬웠잖아, 그치? 그거 볼까? 뭐라고? 기준 못했지? 아니야? 10점 맞았다고요? 10점 맞는다고? 11이네요. 158쪽의 맨 밑에는 뭐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가 그림으로 나오는데 너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쓰잖아. 근데 너네 여기에 보면은 요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너네 식만 보면은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덩어리로 결합하고 있어, 실제로. 그럼 얘가 굉장히 많이 결합하고 있으니까 개수를 셀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닷에서 1000개, 닷의 던이 1000개. 이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을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개수를 다 셀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요. NaC.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라고? 1이 생략된 거지.
그럼 요 1의 의미는 뭐냐면 결합하고 있는 개수 B를 뜻하는 거예요. 개수 B. 몇 대 몇? 1대1.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야. 얘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얘 지금 저기 뒤에 숫자를 보니까 1하고 얼마니? 2죠. 그럼 얘 하나, 얘 두 개만 결합한 게 아니고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결합비가 얼마나? 결합하고 있는 개수비가 얼마나? 1대1. 얘 하나에 얘 두 개씩 붙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온식 또는 이런 화학식들은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개수 B만 이렇게 써준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온들이 결합하면은 중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결합을 했어. 자, 알루미늄이 13번이에요. 그럼 전자가 13개지. 그러면 2, 8 하고 3이죠. 그럼 3개를 버리겠죠. 응? 5개 얻는 것보다 3개 버리는 게 편하잖아. 그치? 3개 버렸어. 그래서 3 플러스에 산소는 8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2, 6이니까 어떻게 돼?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편하죠. 그 전자 2개 얻어서 2 마이너스. 그럼 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될 때는 중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중성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몇 개씩 붙는 거야? 2개, 3개죠.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6으로 맞춰주면 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주면 되죠. 그럼 플러스 6이 되려면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얘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 2개와 얘 3개가 결합을 해서 2대 3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 물질이 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양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양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음이온의 개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중성이 돼야 되니까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식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결합하면 중성이 돼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 얘 양이온의 전하량이 얼마? 플러스 3이지?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하량이 얼마? 마이너스 2지?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전하량이 0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러면 개수가 몇 개 들어갑니까? 2개랑 3개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요거야. 그냥. 요거를 그냥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는 20번이 넘어가. 20번이 넘어가니까 288로 할 수가 없어요. 20번 넘어가는 거니 그냥 외우세요. 복잡해서. 우리는 2 플러스짜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음이온 중에 뭐하지? 뭐 할까? 5? 어? 5? 산소? 산소 했잖아. 저걸로 하자. 간단하게.
염화 이온은 17번이니까 1-N. 자, 둘이 결합해. 그럼 얘가 2 플러스고 1-N이니까 결합하면 중성돼야 되죠? 그럼 몇 개 결합하면 될까? 그렇지. 한 개 2 플러스짜리 하나랑 1-짜리 몇 개? 2개 결합하면은 1대2의 결합비를 가지면, 즉 개수비를 가지면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1대2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 나와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네 이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원자 이온이라 해서, 다원자 이온이 뭐냐면 원자들이 여러 개 결합해서 이온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말고도 되게 많어. 다원자 이온이. 이게 뭐야? 원자가 여러 개 결합해서 이온이 돼요. 지금까지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다원자 이온들은 이름이 규칙이 없어요.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 요거 본 적이 있니? 요거 이름 뭐라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 NH3가 암모니아, NH4는 암모늄이야. 요거는 이거 수산화 이온. 수소산소 결합했다. 수산화 이온. 요거는 질산 이온이야. 질소산소 결합했다. 질산 이온. 선생님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화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다원자 이온은 규칙이 없어요. 그 이름이 정해져 있어. 얘는 탄산 이온. 화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이거 규칙이 없어요. 얘는 황산 이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다원자 이온으로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뭐 알 테니까 지워버리고. 뭐 간단한 걸로 하자. 칼슘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결합할 때. 그러면 몇 개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할까? 그렇지, 한 개, 두 개죠. 얘가 2 플러스짜리니까 한 개, 1-짜리니까 몇 개? 두 개. 붙어서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고 결합하면 돼. 그럼 1대2니까 한 개, 1 생략할 거고, 두 개니까 이렇게 붙이면 산소는 하나고 수소만 두 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까? OH. 그렇지, 가로를 치죠. 가로. 얘가 두 개다. 이렇게.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1대2의 개수비를 가지고 이온 결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다원자 이온 있고 잘 쓰이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좀 하고 주관평가 보고 좀 찾다가 자, 뒤에 159쪽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여기까지는 오늘 끝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책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힘을 주면은 부서져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너네 알고 있는 뭐지?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너네 소금 알갱이 이렇게 집어가지고 힘 주면 어떻게 돼? 부서지지? 그럼 걔가 왜 부서지냐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게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죠?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데, 자, 여기다 힘을 줬어. 힘을 주면은 요 한 개 층, 이온층이 힘에 의해서 밀려나요. 그 위에 층이 이렇게 밀려나 버리면 아래층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양이온하고 양이온이 어떻게 돼요? 같은 자리로 순간적으로 오게 되죠. 음이온하고 음이온도 같은 자리로 순간적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같은 위치로 오니까 서로 어떻게 될까?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이가 부서지게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부서지는데, 힘을 줄 때 부서지는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 이온층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온의 한 개층이 밀려서 같은 전하의 이온 사이 무슨 역이 생겨?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이가 부서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렵지 않지? 그다음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용해가 뭐죠? 용해? 녹는 거, 녹는 정도. 그래서 너네 2학년 때가 용해도 배웠잖아.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물에 얼마나 잘 녹냐, 이거 이제 용해성이라고 그러는데, 소금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아? 소금이? 잘 녹아요. 소금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물에 잘 녹아요. 왜 물에 잘 녹냐면은, 물이 요거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물이 H2O잖아. 그러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지? 무슨 결합하고 있을까?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지? 수소 쪽의 전자 하나, 산소 쪽의 전자 하나를 같이 쓰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뒤에서 전기 음성도라는 게 나오는데, 걔가 뭐냐면, 그거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런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즉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산소가 더 세요. 원소마다 이 공유 전자쌍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다 다르거든. 그러면 얘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럼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산소 쪽으로 치우치죠.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가 산소 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면은 산소가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져요. 전자가 자기 쪽으로 오니까. 잘 들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런데 완전히 뺏어온 건 아니란 말이야. 뺏어오면은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뺏어온 게 아니라서 이렇게 표시해서 델타 마이너스라고 읽어주는데,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하게 마이너스를 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수소는 어떻게 돼? 수소 쪽에 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좀 치우쳐 갔지, 그치? 그럼 원자핵이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근데 완전히 전자가 뺏긴 건 아니기 때문에 약하게 플러스를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은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물 분자 안에서 산소가 약하게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가 약하게 플러스를 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분자 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극이 생기는 분자를 극성 분자, 극을 띄고 있는 분자. 그리고 너네 아까처럼 물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나온다 그랬어? 산소 나온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물에서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약하게. 그러니까 플러스로 끌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그랬어. 수소가 약하게 플러스를 띄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 그러면 자, 물이 있어. 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염화나트륨을 만약에 녹여. 그럼 녹이면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붙어 있다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온화시키게 되는데, 이온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물 분자가 얘네들을 둘러싼다는 얘기야. 둘러싸서 얘하고 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물이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이 양이온은 산소 쪽이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둘러싸요. 요 큰 게 산소야. 산소 쪽이 약하게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양이온을 둘러싸면서 물에 녹여요. 그리고 음이온은 누가 둘러쌀까? 물 분자에서. 수소가 플러스 성질이 있지. 그래서 수소 쪽이 이렇게 달려요. 그런 식으로. 둘러싸면서 이온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화되면서 물에 녹게 돼요. 됐어? 이해됐어? 참고삼아 이렇게 물에 녹는 현상을 다른 말로 수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화. 수화. 말 그대로 물화된다. 그 다음에 뒷정도 가보자. 자, 뒷정리 가면 이제 전기 전도성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로 볼까요? 전기 전도성이 뭐니?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이거죠. 고체일 때는 이온결합 물질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액체나 또는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근데 고체일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있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염화나트륨을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죠. 그럼 여기다 전기를 꽂아.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근데 전기가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가 흘러가야 되지. 움직여야지 전기가 흐르지. 그치? 근데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꽂아도 얘네가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못 움직여. 양이온이 원래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음이온이 플러스로 끌려가면은 전기가 흐르거든. 근데 얘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돼?
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아. 응? 그래서 전기가 안 돼. 근데 얘를 가열해서 녹여서 액체로 만들거나 이렇게 물에 녹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떨어지지.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또는 액체가 될 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온화가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전기 꽂으면 어떻게 돼? 전기 꽂으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얘네가 끌려가죠. 양이온은 어디로 가? 아까 염화나트륨 분해하는 거 배웠잖아요. 용융 전기 분해, 그치? 음이온은 이동하면서 전류가, 즉 전기가 통하게 돼요. 이해됐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성질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 있어. 그건 쓸 게 많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자, 녹는 점, 끓는 점.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네 번째. 자, 녹는 점이 뭐니? 고체를 가열했을 때 뭐? 액체로 녹는 온도가 녹는 점이지. 끓는 점. 액체를 가열했을 때 말 그대로 기체로 끓는 온도지.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떠냐면 높아요. 왜 높을까? 네? 왜 높을까? 양이온하고 뭐가 결합하고 있어? 음이온이 결합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겠죠. 그러면 녹이거나 끓인다는 거는 뭐야? 입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치? 고체를 가열해서 떨어뜨려서 액체 만들고, 그치? 또 액체를 가열해서 더 떨어뜨리면 기체가 되고, 됐니?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떨어뜨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얘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해줘야지 얘가 움직이다가 떨어져 나가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식 하나 나왔죠. 이 식 아까 적어줬어요. 어떤 식? F는 K R 제곱분의 Q1, Q2. 요거는 이제 물리에서도 나온다고 했어요. 요게 뜻하는 게 뭐였어? 이온들의 전하량이 크면 인력이 어떻다? 크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인력이 어떻다? 크다.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크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입자 사이에 인력이 세? 인력이 세면은 잘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 액체나 기체도 떨어뜨리겠지. 그럼 인력이 세면 쓸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거죠. 네? 잘 가 있어. 그럼 어떤 경우에 인력이 세냐? 여기 전기력,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 이온들의 뭐가 클수록? 전하량, 전기 뛰는 양이 클수록. 플러스 1보다는 플러스 2가 전하량이 더 크지? 그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인력이 세고, 그 인력이 세면 녹는점 끓는점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 탐구 자료청 한번 보세요. 탐구 자료청에 보면은 NaF하고 플루오린한 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브로미나 나트륨.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나트륨 이온은 몇 플러스죠? 1 플러스야. 11번이니까 281이니까 하나 버려요. 그 다음 플루오리나 이온 9번이에요. 27이라서 하나 없죠. 얘 17번이에요. 그럼 287이니까 하나 얻어요. 얘는 20번이 넘어가는데 하나 얻어요. 주기율표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응? 주기율표에서 이거 F, Cl, BRE 이 중에 세로 줄을 뭐라 그래? 조. 족이라 그러는데 몇 쪽이야 지금? 17쪽이에요. 17쪽. 응? 17쪽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씩이다? 7개씩이라는 거죠. 7개. 그러니까 17쪽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온이 되는데 1-가 되는 거지.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 모른다 그래야지. 충분한 거 아니야. 저기 원자과 전자 숫자도 100이잖아. 1쪽이 있는 애들이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2쪽은 2개. 13쪽은 13개가 아니고 3개. 14쪽은 4개. 15쪽은 5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18쪽은 0개. 288에 딱 맞는 애들이야. 288하고 남는 게 원자과 전자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17쪽에 보면 F, Cl, Br, I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전부 다 7개니까 전자를 하나씩 얻어서 1-음이온이 되죠. 됐니? 그런데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고 얘가 4주기고 얘가 5주기 이렇게 가거든. 주기는 뭐 가지고 매기지? 아니, 가로 주기인데 2주기가 뜻하는 게 뭐야? 전자 껍질 수가 2개라는 거죠. 배웠어 안 배웠어? 나는 안 배웠어? 봐봐. 이래서 염소가 있다 그러면 염소가 17번이라고 말이야. 됐니? 그럼 양성자가 몇 개? 17개. 전자가 2, 8, 7 17개죠. 그러면 2, 8하고 남는 게 원자과 전자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몇 쪽? 17쪽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전자 껍질이 몇 개야? 3개니까 3주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야. 그럼 플루오린은 9번이에요. 그럼 전자가 2, 7이죠. 그럼 2하고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17쪽에 있는 거고 전자 껍질이 2, 7이니까 2개죠. 그럼 몇 주기? 2주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나트륨은 어때? 다 똑같죠? 나트륨 이온은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크기도 어떨까? 다 똑같겠지, 나트륨 이온. 그치? 근데 뒤에 있는 애가 플로린 아이온 전자껍질 몇 개요? 2개지. 염화 이온 전자껍질 몇 개야? 3개야. 브로민화 이온 전자껍질 몇 개야? 4개죠. 그럼 딱 보이지? 잘 봐.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3개 다 어때? 다 똑같지? 그럼 전하량은 똑같대. 근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누가 가장 짧아? 얘가 가장 짧지, 그치? 얘가 작으니까, 그치? 그러면 전하량은 다 똑같은데 이온 사이 거리가 얘가 가장 짧으니까 인력이 얘가 가장 세겠지. 그럼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 가장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높아요. 높지만 그 중에서도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더 인력이 세겠죠? 하지만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질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인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자, 오늘 배울 거는 다 배웠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야 되는데